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100만 시민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쳤습니다. 청와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화답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이 청와대의 답변을 지난 주말 거리로 쏟아져 나온 100만 촛불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국가 위기에서 대통령은 분명한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00만 촛불을 이루고 난 첫 번째 월요일, 첫 번째 초대 손님도 위대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시죠. 함세웅 신부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신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신부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2시에 네. 그 대학로에서 네. 그 여러 그 청년 단체들 또 정치 단체들 있고 저희들 시민 종교 단체들 네. 모임이 그 방통대 앞에 네.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네. 사전 행사 또 젊은이들의 음악 네. 또 기도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눈 다음에 네.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향하는 시민 출정 선언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의 염원과 기도가 선조들과 하늘에 닿기 위해서 큰 풍선을 하늘에 날렸어요. 아, 예, 에드벌룬. 그리고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로에서부터 종각을 거쳐서 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으로 이제 함께 행진을 했죠. 그때 많은 또 수녀님들 네. 또 제 옆에는 또 안동에서 오신 분들, 대전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함께 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여정을 시작하고 있구나. 저는 그날 떠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문익환 목사님의 시인의 해석 네. 또는 그 성서학자의 해석을 기초로 네. 이 박근혜의 이 정부는 이제 끝났다. 이 박근혜를 넘어서서 네. 또 이 새누리당의 정치인들 네. 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지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 다음의 단계 네. 민주주의의 실현 통일 공동체를 위한 네. 그 계획을 세우는 선조들과 함께하는 옛날에 우리 독립군들이 거쳐가셨던 그 행군 네. 또 그 당시에 독재 타도를 위해서 애쓰셨던 민주인사들의 그 염원 네.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셨던 그 우리 선배 세대들의 그 마음을 묶어서 네.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행진에 임하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혁명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님, 지금 이게 인터넷 전화여가지고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조금 더 말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네네. 87년 6월 항쟁 벌써 29년 전입니다. 내년이면 87년 6월 항쟁이 30주년이 되는 한 세대가 지나는 바로 그날이 되는데요. 87년 6월 항쟁 때와 비교하면 어제 분위기는 좀 어땠다?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네, 우선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네. 또 정치 사회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87년 6월은 정말 악독한 네. 또 무지막지한 폭력 정권, 살인 정권 전두환의 그 타도를 위해서 네.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시민들, 노동자, 농민들 네. 모든 분들이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때의 그 항쟁은 체류탄과의 그 경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네. 막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경찰한테 또 쫓겨야 되는 거예요. 막 네. 짓밟히고 또 그때는 백골단이라고 있었어요. 네. 경찰들이 머리에 막 흰 그 바가지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백골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네네. 그 백골단은 무지막지한 분들이에요. 막 그냥 사람들을 때리고 꺾고 짓밟고 했던 또 심지어는 수도자들까지도 막 와서 폭행을 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래 87년의 항쟁은 그야말로 항쟁과 투쟁 또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건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쫓기고 쫓는 그러한 의미의 정말 무력 앞에서 싸우는 그러한 항쟁이었었는데 네네. 30년이 지난 네. 내년이 이제 30주를 맞지 않습니까? 네네. 29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지난 토요일의 행진은 네. 어떤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또 바뀌어졌으니까 우리들에게서는 뭐 부분적으로 또 축제 의미가 있었어요. 네네. 사조행사에도 보면 많은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네. 그 자체가 또 축제, 기도, 네. 염원, 희망의 확인, 이런 내용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대학로와 종로를 거쳐서 종각을 거쳐서 걸어갈 때, 네. 그냥 조용조용 하면서, 때로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 끊임없이 앞에서 외치는 그 큰 구호, 네.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이 내용들을 음악처럼 끊임없이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그 광야에서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독립군들의 행진 네. 또는 우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또 싸우셨던 그런 분들의 행진 네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민주화 평화를 위한 네. 행진이었구나. 근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큰 네. 아픔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국가 공동체를 한 개인이 또는 몇 사람들이 자기 집을 움직이듯 집안 살림하듯 뭐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끄러움. 우리 정말 40년 동안 네. 뭘 했나 이런 식의 그 자책감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막 깨달음의 가정이랄까. 그날의 그 행진을 저는 종교인들의 수행 과정 네. 한 단계 더 높은 내 죄와 네. 우리 가족들의 잘못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성의 행진이랄까 네. 이런 의미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면서 그 많은 그 시민들과 함께 네.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이런 의미 속에서 저는 사실 문익환 목사님께서 통일을 장하실 때 북한에 가서 김일성 그 수석을 껴안고 만나고 와서 법정에서 외치셨었잖아요. 네. 통일은 됐다. 네. 이런 미래를 앞당기는 마음. 그래서 박근혜는 끝났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이 정치인들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또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움직이는 또 주권을 회복하는 주권을 확인하는 그러한 공동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이제부터 꾸며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네.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날 시민들과 함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네, 정말 세계 시민사회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거리는 정말 깨끗했고요. 안전하게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그리고 또 끝까지 평화 집회를 100만이 마무리했다. 지금 세계 언론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100만 명이 모여서 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100만 촛불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본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심 중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100만 촛불에 대한 화답으로 신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박근혜 씨 그분이 네. 이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참 그분을 볼 때마다 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네네. 그 박근혜 씨가 그 어렸을 때 그 사람도 아름다운 소녀였잖아요. 네. 성심 여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네. 수녀님들한테 배웠고 또 가톨릭의 세례를 받은 소녀였어요. 네네. 또 청와대에 있을 때는 세종로 성당을 또 가끔 다니면서 네. 그곳 성당 신부님께 고백 성사를 보았던 소녀였어요. 네. 저는 그 마음을 참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는 네. 노회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네. 박근혜 씨의 현 심리적인 상태는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신학적으로 참 맞는 게 네. 그분은 네. 양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죄의식과 양심이 없다는 것은 인간성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양심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치와 도덕과 윤리가 네. 상실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박근혜 씨 안에 오직 이 삶이 남아있지만 그 삶은 동물적인 삶, 동물적인 요소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네. 사과라는 것은 뭐냐, 그 잊혀진 양심, 짓밟힌 양심, 네. 또 깨진 인간성을 되찾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분은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이 바로 소녀 시절의 그 마음, 네. 성당에서 수녀님께 교리받으면서 기도 바쳤던 그 마음, 그 소녀 때의 그 진실한 마음, 또 서강대학교에서는 예수의 사제들로부터 또 친교를 맺고 교육도 받았었잖아요. 네. 그 청년 시대의 그 열정, 네. 이거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비서진들이 써준 원고만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말이지만 그 말은 죽은 말이에요. 죽은 언어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록 서투르더라도 네. 박근혜 씨는 지금이라도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비서진이 써준 원고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가장 안타깝고 국무회의 속상해서 만나 매일 그 원고를 읽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누가 직언을 하면은 무슨 뭐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볼다, 뭐 레이저 광선이라고 기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단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네. 사람이 사람 눈으로 얘기를 해야죠. 왜 레이저 광선을 쏩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건 기계예요. 기계. 레이저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계가 광선을 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잊어버린 인간의 언어. 네. 인간의 마음, 양심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그 비서들이 써준 거 읽어가지고는 우리 5천만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대해서 또 선조들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대해서 속죄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세월호 때 흘렸던 눈물, 이 모든 게 바로 가식이었다는 게 확진됐지 않습니까? 네. 입만 열면 신이 했던 그 사람이 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고 우리 국민을 속이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학생들을 속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려면
자기가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남이 써준 이야기 청와대에서 굿하지 않았다고? 아니 지금 하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굿이 없어요. 이게 지금 굿이야 굿. 물리적으로 무슨 청와대에서 했다네.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이분이 그런 의미에서 아직 인간성과 역사성과 국가 공동체성과 네. 또 공권력의 책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네. 지금 가슴을 찢고 심장을 찢고 반성을 해야 돼요. 속죄해야 돼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언어의 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네.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씨가 그 인간성을 찾을 수 있도록 소녀성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시대 때 그 순수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박근혜 씨가 우리와 같은 한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 네. 그것을 되찾는 작업이 중요한데 지금 엉뚱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아픈데 네네. 발바닥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비서진들과 청와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심장을 찢고 지금 뉘우쳐야 돼요. 네. 이 100만 촛불 인파 속의 그 기도와 열정, 네. 그분들의 것은 양심을 찾으라는 호소와 꾸짖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안타까워서 매일 미사일 봉헌할 때마다 네. 그 기도를 덧붙입니다. 하느님, 네. 이 불의한 정치인들 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찾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고 네. 또 우리 국민 모두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정말 역설적으로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 이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반면 교사다. 예. 언제 누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가 있을 거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 깨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깨졌죠. 우리를 깨우쳐준 사건. 역설로 저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박근혜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최순실 씨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차은택이라든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새누리당 정치인들, 친박 이 불의한 정치인을 통해서 황교안과 같은 정말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검찰 출신의 총리를 통해서 하느님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깨닫고 한 단계 높은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신, 네.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전두환과 싸웠던 그 항쟁의 정신, 그거를 이제 승화시켜서 이 죄인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저희들도 깨달아서 함께 뉘우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이룩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네. 중고등학생들, 네. 청년들의 그 염원과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올리면서 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신부님, 이르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15일 또는 16일 검찰이 조사에 나선다는 건데요. 청와대에서는 서면 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벗어난 다른 곳, 이를테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서울 삼청각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처럼 뭐 그때 무슨 꼬리곰탕 1시간 먹어가지고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것은 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 수사인데요. 장 기자님. 네. 자, 보세요. 이명박 씨가 네. 광운대학교에서 네. BBK 회사 내가 설립했다. 얘기를 하고 네. 자기 명함을 찍어서 돌렸고 그렇습니다. 그런 동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네. 그걸 놓고 조사했던 그 검사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최재경 무혐의 수석이죠. 처리했던 그 검찰과 그 후배들인데 네. 그 검찰들이 무슨 조사 이런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린이 장난들이야. 네. 그 검찰들 옛날에 박정희 중앙정보부의 하수인들이었어요. 네. 그 검찰들
진심을 되찾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아무것도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씨하고 무슨 뭐 문답을 주고받아가지고 박근혜의 죄를 감경시키는 일만 하려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의 또 다른 의미의 부역입니다. 이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검찰이 국민 앞에 속죄해야 돼요. 물론 검찰 속에 의로운 검찰들이 있습니다. 젊은 검찰들, 네. 그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던 그 검찰, 네.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그 검찰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밀어드리지만 네. 이 검찰의 구조라는 것은 정권의 신여거든요. 네, 네. 이런 의미 속에서 저는 검찰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꾸짖는 거죠. 검찰 이제까지 뭐 했냐? 고소받고 여태까지 놀다가 네.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이제 조사하는 척하고 뭐 제대로 그 신문에 하나 났습니다만 우병우 씨 같은 사람 가니까 뭐 황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 무슨 청와대 그 뭡니까 검찰의 뭐 창에다가 창호지를 갖다 이렇게 갖다 붙였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무슨 짓이야? 예. 그 문을 열고 조사를 해야지. 열고서 네. 공개 조사를 해야지. 네. 어떻게 창호지를 뭐 갖다 붙이고 그걸 조사라고 해요. 네. 나는 검찰이 박근혜와 최순실 못지않은 공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먼저 가슴을 찢고 뉘우쳐서 회개해야 돼요. 네. 무슨 이게 뭐 주고받고 어린이 장난처럼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네. 이게 검찰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옛날에 그 우리 저기 뭡니까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그 조사했던 그런 검찰들 그분들 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쫓겨난 예. 검사들이 와서 조사를 해야 네. 돼요. 국정원 댓글 사건 했던 그 네, 검찰팀 윤석열 팀. 예. 예, 윤석열 검사 이런 분들이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면 내가 신뢰를 해요. 이거 우병우의 그 무슨 부하들 무슨 졸개들이 와서 조사한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로운 검찰들 그분들의 분발과 또 건승과 권투를 빕니다. 의로운 검찰들 위에 있는 불의한 검찰과 싸우세요. 네. 그리고 검찰의 그거를 바로 세워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 그냥 격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여전히 크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강 기자가 크게 예. 하라고 해서 난 크게 했어요. 내 예.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우리 국민 모두 하나하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네. 이 박근혜 씨를 비롯한 최순실 또 그걸 보필하는 모든 보좌관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 네. 사법부도 참 뉘우쳐야 돼요. 아직 대통령 무효 선거를 제시했는데 4년 가까이 되도록 힘을 좀 차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법관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지난번 토요일 시위에서 보았듯이 네. 그 행정법원에서 어디 옥인동 입구인가요? 거기까지 이렇게 문을 내자동 열어주고 사거리. 예. 내자동 사거리. 예. 이제 사법 판사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예. 깨어나고 있구나. 이 판사들의 깨어나는 운동이 대법관들에까지 적용되고 또 이 운동이 검찰에 적용되고 또 공직자들에게 적용되고 정치인들에게 적용돼서 우리 남북 8천만 모두가 아름다운 민주 통일 공동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마음으로 예. 월요일 아침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짐하면서 하늘에 기도를 드리고 선조들께 은총을 간청합니다. 네. 선열들이여 하늘에서 도와주십시오. 저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시민 학생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특히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 마음속에 늘 품고 아픈 마음으로 백남기 농민 형제 부활 또 확인하면서 우리 계속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께서 거의 마무리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지금까지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